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귀신 본 사람들이 많다는 곳들, 그런 곳들은 본능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관련이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멀쩡한 곳인데 누군가가 엉터리 스토리를 씌운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만들어진 스토리를 씌우고 흉가라고 했더니 그쪽과 관련된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서로 사전에 맞춘 것도 아닌데 특정 장소에서 경험한 경험담이 모두 같다면, 누군 남자 귀신, 누군 여자 귀신, 누군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라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좀 가볍게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24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년 정도 됐네요. 낚시하는 지인들끼리 춘천댐의 말무덤터 자리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인들은 낚시가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쪽은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나오면 대물이고 수심이 깊어서 손맛도 좋은데 가지 않는다. 거기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랬죠. 거기서 밤 12시만 넘으면 여자가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든지, 비슷한 시간대에 물 위에서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비슷한 시간대에 나무 위를 하얀 뭔가가 훌쩍훌쩍 뛰어서 넘어다닌다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듣고 봤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런 소문이 돌기 전에 직접 거기서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얘긴 거기서 경험한 얘기가 되겠고요. 전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낚시가 잘 된다고 소개를 받아서 간 건데, 아마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겠죠. 저도 제가 보고 와서는 그런 소문이 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듣거나 봤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걸 느꼈다는 게 되는데, 제가 얘기해서 제 말을 듣고 기분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밤낚시를 준비해서 갔었고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새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 원래 생미끼 낚시를 하지 않아서 그냥 보기만 봤는데 이게 어째 이렇게 많나 싶더라니까요. 그냥 봐도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바글바글한데, 저도 그런 광경은 그날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새우들이 있으면 분명 그 근방에 그거 잡아먹으려고 붕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우들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 밤 11시 정도 되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주변 나뭇잎들을 치는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엄청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니까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구름만 잔뜩 끼었고 칠흑 같은 어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그 순간에 진짜 왜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가긴 그렇다 싶죠. 그런데 이게 한만 낚시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말이죠, 낚시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주인은 쳐다보지 않고요, 그냥 찌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슬쩍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펴봐도 주변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져요. 몸이 굳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접자하고는 부랴부랴 자리 정리하고 낚싯대랑 장비들도 챙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허겁지겁 거기서 일어나는데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허연 뭔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미치겠어요. 가끔 농업용이라든지 김장비닐 같은 게 있어서 그거 보고 놀랄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런 비닐 따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뭔가 허연 게 보였다 싶었거든요. 근데 순간 제 얼굴 앞에 바짝 붙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어요. 바짝 붙어서 그거 눈만 보이는데 눈동자가 없어요. 그냥 눈 전체가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저한테 말까지 걸었다니까요. 느낌은 마치 옛날에 그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맞지 않으면 치직거리잖아요. 그렇게 노이즈가 섞인 듯한 목소리로 "벌써 가게? 더 놀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땐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고 사람 살려 이런 말도 나오고 진짜 소리 엄청 질러댔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하면서. 그리고 그때 차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그렇게 으악으악거리고 소리 지르면서요. 진짜 폐가 터질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렸더랬죠. 그렇게 달리는데도 뒤에서 괴성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바로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오면서 웃는 듯한 소리. 느낌은 그 라디오 잡음 섞인 듯한 목소리고요. 어쨌든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서 차까지 갔고요. 차 문 열고 짐 던지듯이 던지고 거기서 나왔거든요. 한참을 달렸어요. 그리고 가게가 보여서 가게 앞에 세우고 거의 1년 정도 참았던 담배를 사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천천히 차를 둘러봤거든요. 차가 진짜 개판이 됐더라고요. 누가 보면 어디 전쟁 나갔다 온 줄 알겠어요. 진짜 입에서 이쁘니 이쁘니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때요. 뭐가 눈에 들어와요. 앞바퀴 쪽에 뭐가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거기에 달라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저 보란 듯이 떡하니 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엉킨 듯이 그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전 그게 뭔가 하고 조심히 만져봤더랬죠. 머리카락 뭉치. 이게 엄청 긴 머리카락 뭉치더라고요. 진짜 욕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미치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고 자동차 망가진 거면 장비 망가진 것도 한숨만 나오고 그런데 그땐 그게 설마 귀신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기 방금 전까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허연 뭔가가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 건지 뭐 느껴진 건지 어쨌든 주파수 맞지 않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목소리가 들렸고 뒤에서 막 미친 듯이 웃는 소리도 들렸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귀신? 뭐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죠. 그게 희한하대요. 제가 잠이 부족했거나 해서 착시고 착각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때 나오다가 어디서 붙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너무 무섭다 보니까 제 자신이 저도 모르게 그걸 부정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말무덤터에서 경험했던 그거. 그런데 나중에 낚시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중 몇몇이 그 말무덤터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하얀 뭔가가 건너다닌다라든지 어떤 여자가 한 맺힌 듯 울거나 웃고 있었다라든지 낚시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 거긴 아무도 없었다라든지 제가 그날 경험한 그것과 매우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낚시꾼 애기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네요. 지금은 문제가 있어서 재편집 후 다시 올리려고 내렸는데 성악의 성님이 직접 들려준 말무덤터 귀신 그때도 그 장소와 관련된 사연이 있었죠. 근데 거기 저랑 친분이 있는 조사님들도 저보고는 가지 말라고 그러대요. 물론 전에 사연을 들려준 성악의 성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기엔 좀 그렇단 말이죠.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경험들을 했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니 가지 말라고 말한다면 안 가는 게 맞겠죠.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페임드 깊은 산속에서 밤에 정체 모를 뭔가가 막 미친 듯이 차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게 차가 흔들리는 거라든지 그것들 움직임을 볼 때요. 절대 사람 같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착한 것들이 차를 흔드시나 하고 밖으로 나가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 이야기는 어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사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어사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90년대 후반일 거예요. 같이 낚시를 다니는 형님들이 부부 모임식으로 1박 낚시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시간이 되면 오라고. 그런데 전 당시 총각이었거든요. 부부들끼리 간 거를 그걸 따라가서 뭐해요. 그래서 안 간다니까 오라고 그래서 낚시하는 회사 친구랑 같이 토요일 오후 퇴근 후에 잽싸게 족발하고 소주 몇 병 사들고 가더랬죠. 그때 017폰 초창기 때였거든요. 무럭무럭 간신히 진입해서 산으로 가는데 비포장의 자갈길 산 중턱진간이 눈에 익은 핑크색 프레지오 봉고차가 보여요. 그 옆에 주차하고 보니까요
절벽 아래 잔디밭에 텐트 2동이 있는데 어찌 이런 곳에 물이 흐르고 고여서 저렇게 예쁜 작은 저수지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아름답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급경사예요. 잘못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옆에 로프 하나가 있더라고요. 로프를 붙잡고 친구랑 내려가니까요. 진짜 별천지가 따로 없어요.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간 친구 포함해서 6명. 어망을 보니 조끼 7급 이상 붕어들이 10여 수씩 담겨있더라고요. 대박자리구나. 진짜 잘 왔다. 용케 이런 곳을 찾았네. 귀신도 이런 자리는 찾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들 만나자마자 한 잔 들이켰죠. 친구는 일찌감치 소주 몇 잔 하고는 쉬다가 자기 집에 간다고 저를 두고 가버리고 저는 장비도 없이 그 먼저 온 형들이 펴는 낚싯대로 간간히 손맛 좀 보다 보니까 어느덧 늦은 10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부부들은 텐트로 들어가 자더라고요. 남은 소주도 없고 잠도 오고 뭐 차도 없고 텐트에 들어가서 부부 사이에 껴잘 수도 없고 꾸벅꾸벅 조르니까 한쪽에서 텐트 안으로 들어오래요. 마음은 고맙지만 됐다고. 대신 차에 가 있어도 되겠냐니까 차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넘었을 때쯤 절벽을 더듬으면서 밧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정말이지 빛 한 점 소리 하나 없는 그야말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고요. 자갈로 된 비포장길, 그날따라 벌레도 안 울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산속에서 왜 그 흔한 풀벌레 하나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차문 열고 보조 시트 그 일자로 펴지잖아요. 그거 펴고 문 옆쪽으로 기대어 누웠어요. 10분이나 됐나? 뒤쪽 바깥에 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눈을 번쩍 떴죠. 그리고 상황 파악을 했어요. 뒤는 보지 않으면서 조용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조용해져요. 저도 다시 조심히 누운 뒤에 온갖 촉을 뒤쪽에 뒀거든요. 그랬더니 분명 차 주위로 뭔가가 다니는 그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요. 그게 돌아다니고 있는 뒤쪽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쥐죽은듯 조용히 그냥 있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쿵쿵 뛰더라고요. 일어나면 가만히 있고요. 누우면 움직여요. 그쯤 되니까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일단 앞자리로 옮겨가야겠다 싶어서요. 보조석 시트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차 안에 룸미러 있죠. 그거를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차 주위에서는 그때부터 막 쿵쿵 뛰고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전화는 통화불능 지역.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다. 소리를 만들자. 일단 라디오를 켜자. 아무래도 산짐승이나 그런 것들이면 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래도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차키를 꽂고 라디오를 켰어요. 시간이 얼추 새벽 2시?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이런 상황에 있구나 했어요. 주파수를 맞추는데 잘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하겠지만 노이즈만 나와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주파수를 찾다 보니까 채널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남자 사회자의 은은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제야 이제 살았다. 이런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분이 주파수를 잡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치익. 안 돼 싶었죠. 진짜 입에서 육성으로 안 돼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시 진동이 느껴져요. 미치겠대요. 이러다 날 덮치면 어쩌지? 난 죽은 목숨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다시 라디오 주파수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 클래식 음악이 하나 잡히는데 그땐 그게 마치 장송곡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시 돌렸어요. 그런데 진동이 아까보다 몇 배 강해졌어요. 뭔진 몰라도 다른 누굴 데려왔나 봐요. 이번엔 입에서 이런 제기랄하면서 속세의 언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찰지게 나와요. 그때 운 좋게 노이즈 섞인 채널 하나가 잡혔고 사회자가 뭐라 말을 해요. 저는 밖에 있는 그것들이 뭔지는 몰라도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최대 볼륨으로 크게 틀었어요. 그래서 진동이 잠시 멈춰요. 그것들이 놀랐나 봐요. 그런데 다시 좀 전보다 더 큰 진동과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 눈물까지 줄줄 나더라고요. 그것들을 상대로 극한의 버팀을 할 즈음 여름이라 4시가 되니까 동이 터요. 밖이 조금씩 보여요. 희미하지만 자갈길도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만 버티자. 20여 분 정도 버티니까 길이 자세하게 보여요. 기회는 있더라고. 탈출할 기회. 본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전 문을 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전력으로 냅다 달려서 절벽을 내려갔어요. 처음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절벽인데 차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저 손으로 잡은 밧줄에 의지해서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정말 미친 듯이. 그리고 절벽에서 내려가자마자 숨을 돌릴 틈도 없이요, 텐트로 달려가서 다들 깨웠더랬죠. 저는 물론 거기 있는 모두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는 뭔 일이지 않은 그런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당연한 거겠죠 그게. 그래서 전 사람들한테 밤새 일어난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피식 웃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멘트. 기가 약해서 그런 거다, 뭐 술이 안 깨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비웃네요. 자다 꿈꿨냐 이런 식으로. 아, 그땐 진짜 밉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다들 제게 그렇게 말하더니 일어난 김에 낚시나 해야겠다면서 자리에 앉네. 마음은 진짜 바로 거기서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4시간이 넘게 차 안에서 진짜 무서움에 지칠 수도 있구나를 실감한 뒤라 그런지 그냥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뻗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들 낚싯대들 접고 자리까지 아예 정리하고 라면을 끓여놨더라고요. 일단 라면 먹고 가자고 깨워요. 아, 그 상황에서 라면. 그래서 허겁지겁 라면 먹고 짐 챙겨서 그 봉고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였을까?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제법 유명하다는 법사에게 문의를 했어요. 이랬고 저랬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법사 말이, 거기 있던 지방령이 말이죠, 평소엔 없던 사람이 있으니까 장난질을 쳤거나 아니면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랍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악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게, 아니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요, 차가 그렇게 흔들리고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분명 차 외부라든지 어디에 뭔가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겼을 것 같은 흔적은 차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영혼 털리는 경험을 한 뒤로 말이죠, 암만 경치가 좋고 낚시가 잘 되는 곳이지만요, 절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사모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차를 흔들고 주변에서 뛰고 난리가 났는데 차를 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다. 엄청나게 강한 강풍에 차가 흔들렸던 걸까요? 그 정도면 나무도 뽑혔을 텐데 멧돼지들이 와서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그 차에 몸을 막 비벼댄 걸까요? 아니면 정말 유명하다는 그 법사가 말한 것처럼 지방령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귀신이 어딨어 이모드면 멧돼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차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에서는 매 익사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저수지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는 늘 조심해야겠죠. 실족사가 될 수도 있고 물놀이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이야기는 커버베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커버베서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커버베서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여주에 있는 어느 저수지에서 10년 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친구 둘과 셋이서 베스 낚시를 갔었는데 모두는 장마철에 출조를 못한 탓에 오랜만에 낚시를 한다는 즐거움과 기대의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다녀올까 하는 마음으로 여주까지 갔었고요. 처음 가는 필드, 우린 이것저것 천천히 골고루 던져봤습니다. 낚시를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우린 장애물이 있는 곳에 베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채비 손실을 우려해서 비교적 장애물이 덜한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생명체가 있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우린 야간 낚시를 할 생각으로 갔기에 미리 가져간 김밥과 음료로 간단히 끼니를 때운 뒤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친구 중 하나가 뭐지? 무슨 소리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냐면서 괜히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진짜 그 친구 말대로 무슨 뿍뿍하는 듯한, 물속에서 숨을 쉬면 그때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뽀로록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이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그 저수지엔 우리 말곤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낚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모두 잘못 들은 건 아니니까 그냥 날짐승 정도겠지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뭔가 큰 게 걸렸다면서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처럼 딸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는 것도 물고기 같지가 않다고 하고 그냥 아주 묵직하고 무겁고 움직임도 없다고. 그러던 중 그 친구 로드가 부러지면서 채비도 터졌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린 처음엔 무슨 포대자루 같은 건가 했다가 그 낚시하면서 가끔 바닥에 깔렸던 그 비료 비닐 포대나 그런 것들이 가끔 바늘에 걸려서 올라올 때가 있어서 말이죠. 낚싯대 부러진 친구는 투덜거리고 있고 우린 그냥 피식피식 웃는데, 그때 또 히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떠오른 물체가 우리 쪽으로 오는, 확실히 흐르는 물도 아닌데 그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건 포대자루와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때 문득 그 스치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바닥에 있던 비닐포대 같은 거라면 바늘에 걸려서 딸려오면 몰라도 그렇게 수면 위로 뜨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말이죠. 그때 누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우리 셋은 동시에 랜턴을 비췄었고 우리에게 오는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린 동시에 자지러지듯이 짧게 놀란 소리를 냈었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아마도 수중에 있는 그 수조 줄기에 걸렸든가 무슨 이유에서 떠오르지 못하다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잠깐 당혹스러워하다가 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가 오고 바로 뒤를 이어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는 시신을 인양했고 저희는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조사를 받고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찝찝해서 더는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이동을 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익사했을 때 하늘을 보고 떠오르기도 하나? 모르지. 그렇지도 않을까? 우린 저수지에서 익사자를 봤을 때 자세히 보지 못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를 정도였지만 확실히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 부분을 서로 의아해하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땐 열어놓은 썬루프로 뭔가가 확 들어올 것만 같아서 썬루프까지 닫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낚싯대 부러진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전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앉은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나 봤어. 자세히 봤어. 친구 말은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익사를 했는데 처음 떠올랐을 때 시신이 얼굴이 창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어두운데 라이트로 빛을 비춰서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때 우릴 보고 웃고 있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확실히 그때 제가 본 모습도 그 시신은 친구 말처럼 우릴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소름이 돋고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낚시를 더 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우린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시신의 얼굴이 말이죠. 커버베서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놀랄 경험을 하셨네요. 물가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이 낚시하는 친구가 한 마리 생각났는데요. 우리나라 저수지 물 빼면 적어도 사체 한 구씩은 나올 거라는 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